쉬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몸도 알고 있고 머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리에 앉으면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파에 누웠는데 핸드폰을 집어 들게 됩니다. 이메일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일 할 일 목록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몸은 누워있지만 뇌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당신 이야기라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쉬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을 올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를 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을 배운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놀고 있으면 뭔가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것이 어색하고 낯선 겁니다. 배우지 않은 것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지쳐 있는데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쉬는 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법을 처음부터 몰랐던 게 아닙니다. 한때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보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 부르기 전까지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도 괜찮던 시절, 계획 없이 오후를 보내도 죄책감이 없던 시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쉬는 것 자체가 어색해졌습니다. 쉬고 있으면 뭔가를 잃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원래 이런 사람인 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딘가에서 그렇게 됐을 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의지의 문제로 봅니다. 쉬고 싶은데 참고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인한 정신력의 증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쳤지만 쉬지 못하는 사람들의 내부에서는 의지와 전혀 다른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쉬는 것이 불안한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쉬는 게 어떻게 위험할 수 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생각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뇌 깊은 곳에서 자동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만성각성 상태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뇌의 긴장 스위치가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 엔진이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데도 계속 공회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쉬는 시간은 오히려 고통입니다. 할 일이 없어지면 머릿속에서 정체 모를 불안이 올라옵니다. 뭔가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는 느낌,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느낌, 세상이 나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 그 불안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다시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유튜브를 보거나 쇼핑을 하거나 청소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뇌를 분주하게 만들어서 그 불안을 잠깐 덮어두는 겁니다. 당신도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쉬려고 앉았는데 10분도 안 돼서 일어나서 뭔가를 하게 된 적. 분명 쉬고 싶었는데 막상 쉬는 시간이 생기면 오히려 더 불편해진 적. 긴 연휴가 시작됐는데 첫날부터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아서 책상에 앉거나 밀린 집안일을 시작한 적. 그게 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쉬는 것 자체가 불편하도록 뇌가 학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패턴이 왜 생겨났는지를 이해하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뇌에는 위협 감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위험을 느끼면 즉시 경보를 울리고 몸을 긴장 상태로 전환합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근육이 조여들고 주의가 예리해집니다. 이건 수만 년 동안 우리를 살아남게 해준 오래된 본능입니다. 맹수가 나타났을 때 싸우거나 도망칠 수 있도록 몸을 준비시키는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실제 위협과 심리적 위협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감이 있을 때 뇌는 실제로 포식자에게 쫓기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상사의 눈치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당하는 느낌이 들 때도 그렇습니다. 뭔가를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들 때도 그렇습니다. 뇌는 호랑이에게 쫓기는 것과 연말 평가를 앞두는 것을 똑같이 취급합니다. 이 긴장 상태가 몇 달씩 몇 년씩 지속되면 뇌에 변화가 생깁니다. 항상 긴장해 있는 것을 정상으로 학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긴장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긴장이 안정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작 긴장할 필요가 없는 순간에도 뇌가 긴장을 유지하려 합니다. 긴장이 풀리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무언가 빠뜨린 것 같다는 느낌이 납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는 신호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쉬고 있어도 사실은 쉬지 못하는 겁니다. 눈을 감아도 뇌는 여전히 다음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욕심이 지나쳐서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뭔가 잘못됐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냥 놀고 있으면 눈치가 보인 적이 있습니까? 열심히 했을 때만 칭찬받고 그냥 있을 때는 존재가 흐려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랑받는다는 것을 온전히 느껴본 경험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과와 인정을 연결하면서 자랐습니다. 잘해야 칭찬받는다는 공식을 배웠습니다. 뭔가를 이루어야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신호를 어디선가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로 배웠습니다. 표정으로 배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들은 말 한마디로 배웠습니다. 그것이 성인이 된 지금도 뇌 안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쉬면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쉬다가 뒤처지는 건 아닌가? 나는 게으른 사람인 건가? 이 시간에 더 잘하는 사람들은 지금 뭔가를 하고 있을 텐데. 이것은 이성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오래된 학습이 만들어낸 자동 반응입니다. 의지로 끄려고 해도 잘 꺼지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패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한때 당신을 보호한 것이었습니다. 더 열심히 함으로써 비난을 피했습니다. 더 많이 함으로써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쁘게 움직임으로써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략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뇌가 계속 그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냥 너무 오래된 지도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도가 예전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지금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게 됩니다. 어깨가 뭉쳐도 눈이 충혈돼도 손발이 저려도 계속합니다. 잠깐만 조금만 더 라는 말로 버팁니다. 이것만 끝내고 쉬어야지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끝나면 다음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쉬는 날은 항상 미뤄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몸이 강제로 멈춥니다. 열이 나거나 아프거나 극도로 소진된 상태로 쓰러집니다. 몸이 먼저 항복 선언을 하는 겁니다. 뇌가 허락하지 않으니 몸이 강제로 시스템을 꺼버리는 겁니다. 관계도 얇아집니다.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합니다. 몸은 함께 있지만 머릿속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도 해결하지 못한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 앞에서도 온전히 현재에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느낍니다. 당신이 거기 있지 않다는 것을요. 말은 하고 있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이겁니다. 쉬지 않기 때문에 효율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피로한 뇌는 같은 일을 2배의 시간으로 처리합니다. 판단이 느려지고 실수가 늘어나고 창의성이 바닥납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좋지 않은 날이 늘어납니다. 분명히 오래 했는데 남은 게 없는 느낌이 듭니다. 계속 달리고 있는데 제자리인 느낌이 드는 건 그 때문입니다. 지치면 지칠수록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지쳐갑니다. 이 악순환에서 의지로 빠져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의지는 뇌의 패턴을 이기지 못합니다. 더 열심히 하자고 다짐하는 것으로는 이 구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뇌가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는 접근이요. 이제 시각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쉬지 못하는 것을 의지 문제가 아니라 뇌의 학습 문제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당신이 쉬지 못하는 것은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뇌를 긴장 모드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기본값이 되어버린 겁니다. 당신의 뇌는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이 패턴입니다. 쉬지 못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오래 긴장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몸에 남은 흉터처럼 당신이 버텨온 시간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향이 있습니다. 뇌에게 새로운 경험을 줘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경험이요. 쉬어도 세상은 멈추지 않는다는 경험이요. 가만히 있어도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경험이요. 이것은 말로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직접 경험을 통해 뇌가 학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쉬는 것이 어색하고 불안하고 심지어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오래된 회로가 새 경험과 충돌하는 과정입니다. 그 충돌을 견디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쉬는 것은 다음을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다음 주에 더 잘하기 위해 지금 쉬는 게 아닙니다. 쉬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휴식을 도구로 배웠습니다. 더 잘 달리기 위해 잠깐 멈추는 것으로요. 충전해서 다시 쓰기 위한 배터리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쉬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쉬면서도 다음을 계산하고 있으니까요. 쉬는 시간에도 이 쉬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따지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쉬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겁니다. 진짜 쉬는 것은 목적 없이 있는 겁니다. 다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있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지더라도 그냥 있는 겁니다. 그 낯선 느낌을 버티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당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것을 처리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알고 있지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느끼는 것은 천천히 따라옵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멈춰야 한다는 느낌을, 숨을 한번 크게 쉬어야 한다는 감각을, 그 신호를 무시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 신호 위에 할 일 목록을 덮어 씌우는 법을 익힌 것입니다. 이제 다시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당신이 지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무언가가 시작된 겁니다. 모르면 바꿀 수 없습니다. 알아야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는 것은 한 번에 완벽하게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소파에 5분 누워 있는 것도 쉬는 겁니다. 커피 한 잔을 핸드폰 없이 마시는 것도 쉬는 겁니다. 창밖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것도 쉬는 겁니다.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뇌에게 새로운 패턴을 가르칩니다. 괜찮다는 것을요. 여기 있어도 된다는 것을요. 지쳐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이미 용기 있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느낌조차 외면하며 삽니다. 당신은 지금 그것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하나만 해보세요. 핸드폰을 완전히 내려놓고 5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유튜브도 아니고 음악도 아닙니다. 눈을 감고 그냥 숨만 쉬는 겁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그 불안을 느끼면서 그냥 있어 보세요.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거기 있어도 된다는 것만 확인해 보세요.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만 느껴보세요. 그것만으로 오늘은 충분합니다. 정말로 충분합니다. 그 5분이 당신이 오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선물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당신 같은 분들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해줍니다.